김포시의회 시정질문에서 5호선 연장 추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자체 실무협의 등 추진 상황을 놓고 시의원들과 김병수 김포시장 간 공방이 오갔습니다. 부천의 고부가가치 산업인 금형이 첨단 산업과 융합해 새로운 기술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부천 국제금형 컨퍼런스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이 오는 17일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감염 예방을 위해 14일부터 고등학교 수업을 원격 수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계양구의회가 최근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구의원 의정비 총액을 4.9% 인상하는 안을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5호선 김포 연장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임기 내 착공 계획까지 잡겠다고 약속했던 김병수 김포시장. 민선 8기 첫 시정질문을 통해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을 밝혔습니다. 절차를 둘러싼 여러 의혹과 쟁점들에도 답변했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민선 8기 김포시의 첫 시정질이 어김없이 5호선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가장 먼저 쟁점이 된 건 지자체 합의였고, 시장님 개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나 서울시장 그리고 인천시장과 사업 수행을 위해 어떤 협력을 하시는지 알 길이 없지만 시장님 취임 후 공식 자료상에는 지자체와의 만남은 없었습니다. 이제 실무자들 협의가 없는 것은 뭐냐면 이 철도 사업은 누구보다 제가 제일 잘합니다. 제가 시장으로서 시장이지만 실무 협의를 제가 다녔습니다. 네. 그리고 국토부와 서울시는 최소 장관, 서울시장은 3회 이상씩은 다 만났습니다. 서울시의 개발 이익금을 두고도 설전이 오갔습니다. 서울시가 차량기지 등 이전 개발 이익금 5호선 연장 사업에 투자하지 않게 된다면 해당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이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할 때는 개발 이익 8천억을 이 사업에 투입하느냐 안 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사업에서 8천억이 나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해주면 감사한 일이지만 투자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낮아지거나 사업성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5호선 논쟁에서 빠지지 않았던 방화동 건설 폐기물 처리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 생각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이 반복됐습니다. 회장 이전은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전할지 폐업할지 어디로 갈지 이것이 전혀 논의되지 않았고 당장 이것을 이전할 것이냐 어디로 갈 것이냐 폐업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지금 논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은 서울시가 계속해서 이제 공유하고 설득해 나가는 과정에 있고요. 한편 이날 5호선 추진 경위를 묻는 질문에 김병수 김포시장은 자체 용역과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는 안을 마련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또 하루빨리 지자체 합의를 마무리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부품, 휴대폰 등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금형 공정이 필수입니다. 대부분 제조업의 근간이 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대부분이 침체기에 빠진 지금 부천의 뿌리 산업인 금형도 첨단 기술을 접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정화 기자입니다. 매년 부천에서 열리고 있는 부천 국제 금형 컨퍼런스. 금형은 로봇 세라믹 등과 함께 부천의 전통적인 5대 특화 산업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이 학술대회도 올해로 17년째입니다. 전국 금형기업의 7.4%가 모여 있고 글로벌 금형산업 동향과 선진 기술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금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체 29만여 제곱미터 규모로 97개 업체가 입주한 오정산단 내 금형 특화단지를 비롯해 부천에는 관련 기업만 870여 곳입니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틀인 금형 공정. 공정에 따라 정밀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금형 산업의 현지 진출이나 해외 수출을 중점으로 두었던 과거와 달리 로봇 AI 시스템을 금형 공정에 결합하는 등 산업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합니다. 산업 불황과 침체기를 벗어날 해법으로 신성장 동력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금형산업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출은 약 20% 정도 마이너스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스마트나 로봇 시스템 같은 미래의 그 기술들이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공정의 지능화 시스템이 전면 도입되면 최장 2개월까지 걸리던 금형 제작 기간을 열흘까지 크게 앞당기는 등 생산성도 대폭 향상될 전망입니다. 오랜 전통을 이어온 부천 고부가가치 산업인 금형이 첨단 산업과 융합해 새로운 기술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계양구의회가 내년부터 의원 의정비를 4.9% 인상하기로 확정했습니다. 계양구의회는 최근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고 구의원의 의정비 총액을 4.9%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계양구 의원들은 내년부터 3,769만 원의 의정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앞서 계양구가 실시한 구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7.6%가 의정비 4.9% 인상이 적정하다고 답했고 응답자의 46.6%는 인상 금액이 높다고 답하는 등 주민들의 찬반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하지만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기존에 추진했던 인상률을 그대로 확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는 14일부터 인천 지역 내 모든 고등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합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오는 17일 치러질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두고 방역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14일부터는 인천 지역의 모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등교 수업에서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고 사전 소독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16일까지 학원가의 방역 점검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각 수능 시험장에는 보건교사 54명을 방역 안전 담당관으로 배치하고 수험생 감염병 긴급 상황반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올해 인천에서는 26,178명의 학생이 수능에 응시했습니다. 지난 여름 횡성 둔내면에서 발생한 산사태 기억하시는지요? 폭우로 산비탈이 무너지면서 주민 한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네, 그런데 산림청 조사 결과 이 산사태의 원인이 태양광 시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태양광 시설이 어떻게 산사태를 유발했는지 기자가 간다 전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 10곳 중 8곳이 산사태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평균 경사도 10도 미만 조건을 맞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횡성에서는 토사가 주택을 덮쳐 70대 주민 한 명이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강원도 횡성에서 발생한 산사태가 집으로 들이닥치면서 70대 주민 한 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강원도 횡성 산사태로 주택 한 채가 매몰되고 70대 노인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석 달 가까이 지나고 그 산사태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지난 8월 산사태가 발생했던 현장입니다. 산사태 당시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무너져 내려 터만 남은 주택과 흙에 밀려온 승용차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부러지고 꺾어진 나무가 곳곳에 널브러져 있고 집안에 있던 세간살이는 여전히 흙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산림청 조사 결과 산사태 원인은 태양광 시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 조성 시 집안이 약해진 탓에 토사가 무너져 내린 겁니다. 또 토사로 배수로가 막히는 바람에 흙을 쌓아둔 경사지에 빗물이 들이쳐 산사태가 발생했다는 게 산림청의 설명입니다. 마을 주민들도 태양광이 설치된 산비탈이 갑자기 쏟아진 비를 감당하지 못했다며 산사태 요인으로 태양광을 지목했습니다. 파헤친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흙이잖아. 흙이니까 물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까. 그냥 완전히 막 본물 터지듯이 터졌지. 비가 많이 오면 땅이 약해진 건 사실이지. 이거는 뭐 삼척 도다도 아닌 사실인데 이거는 자연재해가 아니에요. 인정. 2년 전 집중호우로 태양광 시설이 무너진 또 다른 곳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지난 2020년 산사태가 발생했던 철원군 갈마릅의 태양광 시설입니다. 당시 폭우가 쏟아지자 산비탈에 설치돼 있던 태양광 시설이 흙과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산사태 이후 옹벽을 다시 쌓는 등 복구 작업이 이뤄졌지만 마을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 비가 많이 오면은 불안하고 마음이 항상 좀 근심 걱정이 생기죠. 아유 이게 너무 잘못된 거죠. 행정상 이렇게 비탈진 곳에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거는 좀 비가 오면 걱정은 되지. 저기 다 밖에 내릴까 봐. 비 많이 올 땐 걱정된다고.
재생에너지를 얻기 위해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 지난 5년간 축구장 면적의 7,260배 규모의 부지에 산지 태양광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화석연료 사용을 줄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집중호우가 내리면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수영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산지 태양광 설치 지역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최근 5년간 35건이나 됩니다. 수도권과 광역시, 제주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발생했고 경북과 충북 지역이 각각 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대부분 경사면이나 옹벽이 붕괴하면서 토사가 유출된 경우입니다. 전문가는 모든 산지 태양광 시설이 산사태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실 설치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잘하면 되는데요. 그 지형이나 지질에 맞게끔 그거를 안전시설을 하고 태양광 시설을 하면 되는데 지금 대부분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나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인명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세우는 게 지금은 우선이에요. 산사태 걱정이 커지자 정부는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지 태양광 3천여 개를 선정해 매년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을 살리자는 취지로 도입한 태양광. 그러나 무분별한 도입과 부실 설치가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간다 전소연입니다. 부천시가 최근 소사 청소년 센터에 가든볼이라고 불리는 공기청정 공간을 설치하고 운영했는데요. 미세먼지 농도가 실제로 크게 낮아지는 등 좋은 효과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관련 업무를 추진했던 담당 공무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윤지숙 미세먼지 기획팀 주무관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미세먼지 대책과 윤지숙입니다. 예, 먼저 가든볼의 구조와 특징이 궁금한데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가든볼은 저희 외부 기관과의 유기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 추진된 실증 사업입니다. 식물의 전자비료 기술 검증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부천시에 유치하였으며 시는 미세먼지 저감 신기술 개발에 참여하고 전에 국비로 설치하여 예산을 절감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는 시설입니다. 소사청소년 센터의 가든볼은 기존의 실내 벽면을 활용하여 스킨박서스, 홍콩 야자와 같은 공기 정화력이 우수한 식물 식재와 자동 관수 시스템을 통해 운영되며 이용자들에게 청정 공기를 제공하는 휴식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가든볼이 설치된 이후에 건물 내부의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 데이터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데이터 분석에 의하면 이 가든볼 전과 후에 건물 내부의 공기 청정도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네, 연구기관 분석에 따르면 가든볼 내 외부에 설치된 실시간 실내 공기질 측정기를 통해 가든볼 설치 전후 총 3개월의 미세먼지 농도를 비교한 결과 센터 사무실 내부에 비해 가든볼 내부에서 초미세먼지 농도는 약 5에서 60%, 미세먼지 농도는 약 4에서 50%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예, 수치들만 보더라도 가든볼을 통해서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시스템과 구조물을 활용해서 앞으로 또 불러올 수 있는 더 좋은 영향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현재 연구기관과 가든볼 2차 설치를 추진 중이며 시는 가든볼뿐만 아니라 스마트 게이트 등 다양한 국가 연구개발 실증 사업을 지원하여 시민들에게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효과가 검증된 사업을 본 사업에도 확대 적용하여 신뢰도 있는 행정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천시 미세먼지 기획팀 윤지숙 주무관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8대 김포시의회가 3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첫 행정사무감사가 있었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김포시의회 3개 상임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총 141건의 지적사항을 확인하고 김포시에 시정 요구했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로 일자리 경제과와 복지과, 농정과와 하수과를 선정했는데요. 의회는 지난해 예산에 대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을 포함한 안건들을 처리한 후에 23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